이번에는 세 번째로 컨테이너선 시장에 대한 한중일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컨테이너선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이 벌크선, 탱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제 외관상 보기에 컨테이너선 건조가 이제 쉬워 보이지만 이 벌크선이나 탱커에 비해서 이 구조적인 설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온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도 좀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 또는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한국의 강점이 있고요. 중형급 이하부터는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인데요.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 17,000TEU급 시장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불황기, 그러니까 2010년 후반기부터 빨간색인 중국과 또 이 초록색인 일본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두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자국 발주 물량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자국 선사인 코스코에서 발주한 걸 그대로 수주했고요. 또 이제 코스코와 주요 동맹 관계인 이 프랑스 CGM이나 에버그린이 발주한 물량들도 그대로 수주하면서 이 인맥 관계로 발주량을 늘려나간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이마바리 조선사의 자회사인 이 SKK 발주 물량을 대거 수주하면서 현재 중국과 일본은 이 자국 발주, 자국 수주와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관계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죠.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은 이 머스크에게 6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선사와 2척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선사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는 기술력에 기반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사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한 조선소는 여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반면에 국내 4개, 또 일본 2개 조선소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의 조선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 같은 경우 이 구도가 꺾이진 않겠지만,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앞으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요. 선박이 초대형이다 보니까 입항이 가능한 항만에 제한이 있고, 또 배는 큰데 실제로 이 실리는 화물 적재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선박이 쓰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서 향후에도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입니다. 이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도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과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런데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과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자국 발주, 자국 수주가 많았다면 이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MSC나 이 세계적인 컨테이너 선주사인 이 시제펜 같은 곳에서도 수주를 하고 있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과 금융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평가절하할 게 아니라 건조 능력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 시장에서도 아직까진 100% 자국 발주, 자국 수주입니다. 특히 올해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LNG 선박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주가 없다는 건데, 현재 탱커 발주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는 컨테이너선 시황도 별로 좋지 않아서 기대할 수 있는 수주가 거의 없죠. 물론 아직까지 국내 조선 3사가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중국의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내준 이유가 이 컨테이너선 시장 때문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위협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중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형 컨테이너선은 6,000에서 12,000TEU급 선박입니다. 일단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등장하면서 이 중대형 컨테이너선의 효용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죠. 이 중대형 컨테이너선이 대형 컨테이너선이었던 시기에는 한진중공업이나 성동조선 같은 이 컨테이너에 특화된 국내 기업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도 전략적으로 이 대형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중대형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은 2010년 후반기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중국과 일본이 양분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진중공업은 이 필리핀으로 이전해서 대형선에 집중했고, 성동선은 조업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이렇다 할 국내 대표 기업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의 시장을 완전히 뺏겼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선박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발을 뺀 거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관건은 시장 수요가 다시 살아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이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못 만드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LNG 추진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중형 컨테이너선 시장이 있는데요. 이 중형 컨테이너선 시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좀 두드러진 걸 볼 수 있죠. 빠르게 살펴보면 과거에도 한국도 이제 한진중공업, 또 현대미포조선, STX까지 이제 모두 이 시장에 달라붙어서 이제 50%가 넘는 그런 점유율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선박의 대형화가 트렌드가 되고 또 중형 조선사들이 이제 대거 구조조정되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이제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HJ중공업이 영도 조선소를 상선 건조에 재가동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 한진중공업이 잘하던 걸 이제 이어받긴 했지만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 관심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 간에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본 선종은 이제 피더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 피더 컨테이너선이 하는 역할을 간단히 보면 아까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허브항에 입항하면 이제 이걸 나눠서 각 지역항에다가 이제 피더 컨테이너선에 이제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어올 때는 뭐 이것저것 다양한 여러 종류들을 실어가지고 왔지만 이제 이걸 각 지역이나 나라로 보낼 땐 이제 필요한 것들만 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피더 컨테이너선이 이제 주로 이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이 커질수록 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도 커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톤 트럭에다가 실어온 걸 이제 1톤 트럭으로 나눠서 이제 실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는 현대미포조선과 대선조선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수주량에 따라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2010년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점유율이 크게 줄은 이유는 이때 이제 미포조선이 MR 탱커에 집중하면서 이제 컨테이너선 비중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대형, 이 중형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이제 피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 크기는 작지만 대형 그리고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에 비례해서 같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수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건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뒤처진다기보다도 이제 컨테이너선 시장 자체에서 벌어지는 이슈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처럼 이제 과잉 발주 같은 것들 말이죠.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한중일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